바닷물로 섞이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미네랄인데 그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요. 그러다 음식에 쓴맛이 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그네슘을 제거할 것인가를 또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간수 뺀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 뭐 기계 장치를 해서 만들든 간에 이런 다른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 문제 생기니까 결국 NaCl을 뽑아가지고 소금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보면은 196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NaCl이 99% 소금 이외했거든 다 불법으로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소금을 만들면 안 되는 법으로 강제를 해서 NaCl만 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걸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부터 여러 질환이 생겼다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다 소금 자율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소금 속에 나트륨이 제일 많지만은 나트륨 짠맛 때문에 먹지만은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먹는 게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예요. 그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이 최상의 소금이고, 그런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중 일반적인 소금들은 그런 마그네슘이 다 제거된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만한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사님, 소금혁명이라는 책에서 소금이 나트륨이 아니라는 말, 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소금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밥이 뭐냐, 국이 뭐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국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국에는 이제 뭐 야채도 들어가고 된장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제일 많은 건 물이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은 물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 대답이 되잖아요. 우리가 국을 먹는 이유가 물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라는 거를 쫙 분석을 해보면은 소금에 나트륨이나 뭐 염소 이온이 제일 많은 거는 맞지만은 그것만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하면 이게 나트륨을 먹는다는 개념을 생각했는데 소금은 나트륨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트륨만 먹어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바닷물로 만듭니다. 암염도 있지만 암염도 결국은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이죠. 그래서 다 소금은 이제 바닷물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바닷물을 떠다가 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그것의 총합이 소금이죠. 근데 그걸 분석해 봤다니까 나트륨이 제일 많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국이 뭐냐라는 거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은 물이 아닌 것처럼 소금은 결국은 나트륨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금을 나트륨이라고 인식하고 그걸 먹어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 소금이 나트륨인지 뭔지 참 몰랐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바닷물을 졸여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소금이라고 해서 먹어왔는데, 서양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규정을 짓고 나머지는 다 불순물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바닷물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칼륨도 있고 염소이온, 황, 뭐 수많은 이 지구상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는 게 바다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중에서 그냥 Na 플러스 C가 나트륨이랑 염소이온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소금이다라고 해서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은 NaCl만을 뽑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대에 들어가면 소금의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있게 됐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NaCl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 장치를 가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를 보면은 NaCl 이외에 다른 미네랄을 어떻게 제거하는 게 소금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소금을 사용하는 곳이 음식이잖아요, 그죠? 물론 음식 이외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근데 바닷물로 섞이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미네랄인데 그 마그네슘은 쓴맛이 나요. 그러다 음식에 쓴맛이 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그네슘을 제거할 것인가를 또 관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간수 뺀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 뭐 기계 장치를 해서 만들든 간에 이런 다른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 문제 생기니까 결국 NaCl을 뽑아가지고 소금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보면은 196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NaCl이 99% 소금 이외의 것들은 다 불법으로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소금을 만들면 안 되는 법으로 강제를 해서 NaCl만 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걸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부터 여러 질환이 생겼다라고 해서 싸우고가지고 지금 이제 다 소금 자유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소금 속에 나트륨이 제일 많지만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나트륨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고 저나트륨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나트륨이 먹어야 되지만은 그게 마그네슘, 칼슘 이런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여러 가지 보면은 통째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까지 먹으면 참 좋은데 껍질을 깎아내잖아요. 그 깎아내는데 그게 농약이나 이런 거 묻었을까봐 그러지만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껍질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양파도 그 껍질에 그 항산화 효소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껍질까지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껍질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파도 뿌리, 잎, 줄기 다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또 잘라내고 먹잖아요. 근데 소금은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을 찾으면은 수많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든 소금을 우리가 찾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도 먹어야 되지만 수많은 미네랄이 들어가는 소금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소금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트륨이라고 하지 마시고 바다의 미네랄의 총합,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의 복합체가 소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소금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간수가 빠진 소금하고 간수가 살아있는 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네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음식을 먹을 때 미네랄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칼슘의 섭취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멸치를 얘기합니다. 멸치에 칼슘 성분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데 의문을 가져요. 멸치에 칼슘이 많다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 고등어에 칼슘이 많을까? 멸치에 칼슘이 많을까? 똑같은 무게를 만들었을 때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갈등해요. 고등어에도 뼈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뼈는 결국 칼슘으로 이루어졌고 멸치를 우리가 먹는데 멸치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건 멸치의 뼈에서 오는 거지 멸치의 살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은 고등어나 멸치나 칼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멸치를 먹었을 때 왜 칼슘 섭취가 많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통째로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멸치를 뼈채로 머리까지 다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멸치를 갖다 놓고 뭐 뼈도 다 빼고 머리도 다 잘라내고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는 칼슘이 없게 되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먹었다 할 때는 작은 것처럼 통째로 먹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라는 게 바닷물을 졸이며 만들어지는 바닷물의 총합, 그러니까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소금이라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에서 NaCl 이외의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0여 가지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라는 염화나트륨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얘가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을 쓰게 하니까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근데 마그네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300가지의 효소에 관련돼 있고 호르몬에 관련돼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생체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마그네슘을 쓴맛이 난다는 이유로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간수를 뺀, 마그네슘을 뺀 소금이 최고로 좋은 소금이 해서 뭐 3년 묵혔네, 5년 묵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중요한 이걸 왜 뺐나? 쓴맛 때문에 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쓴맛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손쉬운 방법, 제거하는 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가 가공 방법을 달리하면 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쓰지 않게 만들어진 소금들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 우리가 소금에 나트륨도 섭취하지만 마그네슘이나 수많은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시중의 소금들은 다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천일염도 제거를 하고 다른 것도 다 제거를 했어요. 천일염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천일염은 이제 서해 바다에서 만들잖아요. 서해는 3.4%의 농도를 갖고 있는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보름 동안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밀대를 이제 모으는 여기까지 올 때 한 보름 정도에 걸려요. 그럼 그때까지 올 때까지 많은 미네랄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고 소금을 끓여 먹을 때 그 남아있는 물이 간수 성분이 주성분인데 이걸 다 버리죠. 그리고 그걸 건져 올려서 넣고 여기 또 혹시 또 마그네슘이 또 묻어 있는가 해가지고 3년 묵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에는 마그네슘, 간수 성분들이 다 제거된 소금을 먹게 되는 거죠. 뭐 용용소금 이런 모든 소금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기온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다는 처음에는 짠 바닷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짜다로 하는 우리가 미네랄이 하는 게 어디서 왔느냐? 다 육지에서 온 거예요. 수억 년 동안 계속적인 비가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지의 미네랄이 다 씻겨서 바다로 가서 바다가 짜지고 바다가 미네랄의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육지에 계속 비가 내려서 육지에서 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녹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 토양에는 기본적으로 미네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농법은 뭐냐 하면은 거기다 탭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화학 비료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서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미네랄을 뽑아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토양의 미네랄이 점점 소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군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아주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논에다가 객토라고 해서 산에서 황토를 캐다가 다 넣어줬어요. 식과 미네랄 보충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의 범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매년 홍수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홍수 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홍수가 나야지만 미네랄이 떠내려와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토양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미네랄의 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미네랄은 다 어디가 있냐? 바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먹을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일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다의 미네랄에 주목하고 그것을 살린 소금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왜 먹느냐? 나트륨 짠맛 때문에 먹지만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먹는 게 우리가 속을 먹는 이유예요. 그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이 최상의 소금이고 그런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중 일반적인 소금들은 그런 마그네슘이 다 제거된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만한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짠맛을 위해서 먹고 어떤 절임용으로 해서 뭐 절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